자, 이제 이번 단원이 뭐냐면 명제 단원인데요. 이 명제 단원은 구성이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 기본적으로 명제 쪽을 배우는 거라 일명 절대부등식이라 그래서 이쪽이 파트가 두 개 나눠져 있고,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여기서부터가 기말고사 범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첫 해다 보니까 아마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일단 생각은 여기부터 기말고사 범위일 것 같다. 근데 이 단원이 무지하게 못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여기 단원이 증명 파트거든요. 증명하는 단원.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걱정이 되는 단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알았죠? 자, 같이 한번 또 내용 설명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뭐냐? 정의부터 가봅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의 정의부터 가자. 자, 첫 번째 명제가 뭐냐부터 가보자. 명제란 건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 라는 거야.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맑다. 명제 아니야. 날씨가 맑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시간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요? 뭐가 좀 좋을까? 예를 들어 우리 반 학생 수가 15명이다. 명제 아니야. 명제예요. 근데 틀린 명제다라고 얘기해요. 인원수가 다르니까.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어떤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 명제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명제가 아니다가 되는 거다. 자, 두 번째는 조건이라는 거야. 조건은 뭐냐면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 중에서 변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판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x가 8의 약수래. 얘는 명제 아니야. 모르죠. 그것도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x,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그 x가 우리가 8의 약수라 그래 놓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 1, 2, 6이다라 그러면 이건 틀린 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1, 2, 4, 8이면 참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변수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판별되는 것은 조건이라고 얘기할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조건에 참을 만족하는 집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x가 8의 약수다. 그래서 x가 1, 2, 4, 8이면 딱 맞는 값이잖아. 그래서 그놈을 뭐라 부르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부를 거다. 즉 만족하는 X값들, 걔를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부정이라는 건데요. 부정은 지금 명제 또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명제 또는 조건이 아니다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그 값의 부정이라 그럴 거야. 명제의 부정 또는 조건의 부정이라 그럴 거고요. 기호로는 물결 표시 P고요.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을 거야. not P. not P다. 이런 식으로 써줄 거다. 그래서 얘는 일명 부정이라고 해서 그 조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까 x는 8의 약수이다. 이것의 부정은 x는 8의 약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다를 그냥 아니다라고 고친 것을 우리는 부정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명제가 예를 들어 참인 명제가 주어져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인원이 10명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몇 명이야? 나까지 10명인가? 몇 명이야? 너네만 10명인가? 너네만 10명이죠. 그래서 학생 수가 10명이다. 이건 참인 명제죠. 그런데 not P면은 당연히 10명이 아니다는 거짓이 되는 거다. 즉 참인 명제의 당연히 부정은 거짓이 된다는 얘기다. 그랬을 때 또 명제가 거짓이면 당연히 그것의 부정은 또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의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P라고 할 때 not P의 진리 집합은 P여가 된다라는 거야. 뭐라고? 예를 들어 전체가 1, 2, 3, 4, 5, 6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을
뭐라고 적냐면 x가 2의 배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될 수 있는 전체 집합에서 x가 2의 배수는 당연히 집합으로 얘기하면 2, 4, 6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이게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p의 not p를 구해본다면 2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x가 2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요 놈의 진리 집합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요 진리 집합은 뭐가 되냐면 p의 여, 즉 1, 3, 5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전체 집합 U의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한다면 not P의 진리 집합은 P의 여를 만족하는 거 그렇지 않은 놈이라고 구별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옆쪽에 살짝 부록으로 가면 우리가 이 부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이것도 보면 자, 명제 not P의 부정은 다시 P가 된다. 부정의 부정은 원래 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이 P 또는 Q라 그래서 조건 두 개를 또는으로 연결시켰어. 근데 얘 부정을 하래. 그러면 얘는 not P가 되고 얘는 not Q가 되고 또는은 뭘로 바꿔줄 거냐면 그리고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야.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겠다. 그럼 거꾸로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이다. 여기는 not을 붙여놓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라고 가겠다라는 얘기야. 자, 요거는 조금씩 천천히 가볼 거야. 그래서 옆에 같이 한번 요것도 보면서 그냥 말로만 할게요. 원래는 직접 풀게 했지만 여기 단원이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시간 간격을 좀 두면서 같이 갈게. 자, 한번 같이 보면은 보기에서 명제인 것을 고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명제는 누구겠니라 그러면 기억 1년은 12개월이다. 참인 명제가 되겠죠. 얘는 x제곱은 1이다. 얘는 x가 1과 마이너스 1이면 참이지만 다른 게 나오면 참이 안 될 수도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짝수인 소수는 없다. 얘는 거짓인 명제죠. 짝수인 소수는 2가 있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3은 6이다. 얘도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2 더하기 3은 5가 되는데 6이니까 거짓인 명제.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좋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지금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명제는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구해주는 거다. 니은은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거들은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이번엔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얘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0이 되겠죠. 그랬더니 첫 번째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자. P는 X는 소수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의 진리집합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P의 집합은 소수니까 2, 3, 5, 7이라고 적어주면 저것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다. 자, X가 4와 2의 마이너스. 이번에는 조건이 마이너스 2부터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당연히 1, 2, 3, 4를 적어주면 얘가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전체 집합 안에서 만족하는 값들을 써주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해볼게요, 그냥. 자, 다음 명제 부정을 말하고요. 그것의 참 거짓을 얘기해보자. 자, 다음 명제 부정. 자연수는 정수다. 이것의 부정은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죠. 자, 그러면 자연수는 정수다. 참인가요? 참이죠? 네,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겠죠. 따라서 명제는 참이고요. 당연히 부정은 거짓이 된다. 여기서의 부정은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는 4는 6의 약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니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4는 6의 약수도 아니고 2의 배수도 아니다. 거짓? 자, 이것의 부정은 뭐죠? 4는 6의 약수 또는 2의
배수이다. 자, 그럼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2의 배수 쪽을 만족하는 거죠? 즉 부정이 뭐가 되는 거냐면 참, 원래 명제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여기서 고가 그리고인지 알죠? 그리고 국어시간 아니가 여기 또는 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것도 해보면, 자, 전체 집합 지금 유에 우리 마찬가지 조건의 부정을 얘기해보자. 그리고 그 진리집합 구하기. 자, P는 X는 9의 약수이다. 당연히 이것의 뭐? 부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not P로서 X는 9의 약수가 9의 약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요놈의 뭐? 우리 진리집합 P의 여가 되겠죠? 9의 약수가 아닌 것들만 가져오면 되니까 5랑 7이 되겠죠. 마찬가지 요것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는 0이 아니다가 이것의 부정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것의 진리집합은 얘가 얼마야? 1, 5의 마마니까 1과 5가 아닌 거 다 되겠죠? 3, 7, 9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좀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해볼 거란 얘기다.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명제의 참 거짓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해보자. 가정과 결론이라 그래서 어떤 지금 명제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조건 두 개를 연결해서 명제를 만들 거야. 예를 들어 4의 약수이면 조건이죠. 8의 약수다. 또 조건이죠. 이렇게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다. 그래서 조건 두 개를 연결시키면 하나의 명제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두 조건 P와 Q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 앞으로 기호로 P 화살표 Q라고 나타낼 거야. 그랬을 때 앞에 것을 뭐라 그럴 거냐면 가정, 뒤에 거를 결론이라 그럴 거다. 즉 조건을 두 개를 붙여놓고 앞에 거를 가정, 뒤에 거를 결론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조건 두 개로 연결된 명제가 참 또는 거짓인 것을 어떻게 보이겠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진리집합으로 보이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명제 두 개를 써보면 4의 약수 Q는 8의 약수야. 그랬을 때 명제를 연결시켰어. P면 Q이다. 그러면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P는 1, 2, 4가 되는 거고 Q는 1, 2, 4, 8이 되겠지. 그랬을 때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 즉 4의 약수들은 전부 다 8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 이것을 참이다 라고 얘기할 거다. 즉 어떤 명제가 조건 두 개를 연결해 참인 걸 보려면은 앞에 거의 진리집합과 뒤에 진리집합을 구해서 앞에 거의 진리집합이 뒤에 진리집합이 포함이 될 때 우리는 참이라고 할 거고 당연히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앞에 거의 진리집합이 뒤에 거에 포함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조건 두 개를 연결시켜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밝힌다는 방법은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그것이 앞에 게 포함되면은 참,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얘기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근데 어려워. 조건 두 개 줘놓고 참이 거짓 구별하라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표시하면 되는데 좀 어려워. 이 생각보다. 이제 말이 좀 어려워지면.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나중에 좀 어려울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한번 그 밑에 것도 한번 또 옆에 거 한번 또 해볼게. 너무 쉽죠? 아직은. 근데 이게 분명히 발목을 잡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 다음에 명제 가정과 결론 말해라. 가정은 8의 배수 쪽이 가정, 2의 배수가 결론이죠.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맞아요. 8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이 되니까 참이죠.
x가 홀수면 x제곱 홀수다. 앞에 게 가정, 뒤에 게 결론.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참이야? x가 홀수면 제곱하면 다 홀수니까 참이야? 일단은 명제 그대로 그러면 참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조건 두 개가 적어져 있는 이 명제가 참 거짓을 어떤 것들인지 명확하게 딱 대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참 거짓을 헷갈려 할 수가 있어. 이게 알겠지만 참인 명제예요. x가 홀수인 걸 제곱하면 다 홀수가 나오는 거 맞잖아. 근데 이거를 또 아까처럼 진리집합이라는 것도 생각도 어려워. 즉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말 그대로 홀수야. 그러면 x제곱이 홀수가 되는 진리집합은 뭐야? x가 홀수도 되고요. 또는 예를 들어 뭐 루트 3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의 진리집합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맞다고.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워해, 거꾸로. 아까는 그냥 당연히 x가 홀수면 제곱이 홀수잖아. 이거 이해되는데 갑자기 진리집합을 또 얘기하면 이 진리집합은 뭐지? 이걸 또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조금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푸는 방법 두 가지야.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진리집합 아니어도 맞다, 참. 그런데 진리집합으로 관계로 얘가 포함됐을 때 참이다 라고 풀어주는 거다, 모를 때는. 알겠죠? 근데 이런 참 거짓이 이제 하다가 보면 어려워할 겁니다,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다음 명제에 참 거짓을 얘기해보자. 자, 두 자연수 xy에 대하여 x 곱하기 y가 짝수이면 가정 x, y는 모두 짝수다. 참, 거짓. 거짓이죠. 거짓인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맞아요. 누군가 왜 거짓이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무튼 조건에 따라서 어려운 게 있다. 당연히 이것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증명한다고? 진리집합으로 증명하는 거야. 앞에 게 뒤에 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얘가 곱이짝수라는 것은 둘 다 짝수도 되고요. 홀짝도 되고요.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진리집합 얘를 다 포함 못 시키겠죠? 그러니까 틀렸으니까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따라서 거짓인 걸 보여주려면은 결국엔 진리집합이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것을 보인다라는 건데요. 일명 걔를 원래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단례라고 불러요. 어떤 명제가 거짓인 것을 볼 때는 이게 참이 안 되는 값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건데 걔를 원래 발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틀린 거 찾기. 그래서 그런 걸로 보여줘도 된다. 자, 642번도 두 실수 xy에 대하여 곱이 0이 아니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 아니다. 참, 거짓. 참, 맞아, 참. 혜린이 참 맞아? 다들 그냥 몇 개 지금 숫자 넣어본 다음에 된다 안 된다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특히 아니다라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제를 명확하게, 즉 아니다를 이다로 고쳐서 명제를 참거짓 판별하는 걸 이제 배울 거야. 알았죠? 얘네가 참인 건 맞아요. 자, 643번에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포함 안 되잖아. 그래서 거짓이다 라고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어려워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7-3번하고 4번인데요. 앞에 내용 좀 더 가면 자, 몇 가지를 추가로 또 배울 거예요.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뭐든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다. 전체 집합 U의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 그랬을 때 뭐든 X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됐어요? 그 진리 집합이 U일 때가 전체일 때가 참이고 전체가 아니면 거짓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뭐든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물어봐요. 참이야 거짓이야? 아, 펑내고 될 뻔했네. 자, 실수. 자, 미안. 실수 붙여야지. 큰일 날 뻔했네. 아, 내가 또. 여기 그랬대. 실수. 안 붙여야겠고. 실수가 아닌 것들 답이 돼야겠고. 정답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미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제곱 더하기 1은 참이야 거짓이야? 이 문장은 참이죠. 왜? 다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진리집합이 다 될 때가 참인 거야, 모두는. 그런데 어떤 x에 대하여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어떤은 어떻게 하겠니? 라는 거죠. 어떤은 뭐냐면 얘가 공집합만 아니면 돼. 이게 무슨 말이야?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봤다고요. 얘는 뭐라고요? 참이라고요. 언제는 되니까? 0은 되니까. 즉 어떤이라는 것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즉 그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참이다라고 얘기할 거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 부정. 예를 들어 모든 x에 대해서 조건이다, 조건 p이다의 부정은 모든은 어떤으로 바꿔주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돼서 어떤 x에 대해서 나 p다가 저것의 부정이고요. 또 어떤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나 p다가 저것의 부정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자. 알았죠? 그래서 모든은 어떤으로 바꾸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꾸자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내용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요 내용까지만 할 거예요. 문제도 요 뒤에 거에 요 관련된 것만 풀 거고. 자, 일단은 요거. 자, 명제의 역과 대우다. 자, 우리는 조건 두 개를 연결시켜서 명제를 P이면 Q이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명제가 P이면 Q이다라고 적었을 때 우리는 일명 역과 대우라는 게 있다. 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으로 쓴 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부르고요. 조건의 순서만 바꾸는 거. 대우라는 것은 얘의 부정. 그래서 얘의 부정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대우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단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가 참이다를 설명할게요. 우리는 어떤 명제가 이제 참 거짓을 밝히는 게 이번 단은 핵심이야. 근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우리는 명제와 같은 게 대우가 돼서 우리는 대우를 보이겠다라는 게 목적이야. 그럼 얘가 참인지를 어떻게 보이냐?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이 포함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선생님 얘를 참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not Q는 Q의 여가 결국에는 P의 여에 포함이 되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일 때 요게 되는지만 보여주면 결국엔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인 거야. 그런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너네가 이해가 잘 쉽겠죠? 즉 바깥에 Q가 있고요. 안쪽에 P가 있으면 당연히 이 그림상에서 P의 여는 Q의 여를 포함하겠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다. 따라서 얘가 보이기 어렵다면 이것의 대우가 참인 것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다. 하지만 역은 얘가 참이라 그래서 얘가 항상 참이겠냐? 그건 아니겠죠. 즉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될 때 Q가 P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상마 다르니까 얘는 모른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명제에 대해서 역은 자리를 바꾼 거, 가정과 결론을.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해서 위치를 바꾼 것을 대우고, 그럴 때 우리는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가 참이라고 얘기할 거고, 당연히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명제가 어려우면 대우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옆에 내용만 아까 얘기한 거죠. 명제가 참이더라도 역은 거짓인 경우가 있고요. 3단 논법만 한번 얘기하고, 자, 세 조건 PQR이 있는데요. 명제가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가 됐어요. 그랬더니 둘 다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얘를 그대로 착착착 연결해서 P이면 R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P가 그러면 Q가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는 진리집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P이면 R이다는 성립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3단 논법, 해당하는 얘가 얘고 얘가 얘면 얘에서 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한번 나머지 지금 오른쪽에 우리 그것들 한번 직접 해볼게요. 644번부터 650번까지는 한번 직접 써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명제 단원 1번부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명제. 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을 구하라. 당연히 바로 보고 알아야겠죠? 몇 번이다? 4번이죠. X는 12하의 소수다. 얘가 조건이죠. 나머지는 뭐 거짓이거나 참인 명제가 되는데, 그래서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명제 조건의 부정. 자, 다음에 두 조건에 대하여 not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자. 얘 부정은 뭐야? P 그리고 not Q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얘 지금 부정을 구해보면은 P 그대로 적어주고요. not Q죠. not Q는 X의 요놈의 부정은 X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리고라는 것은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한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집합으로 쓰면 P 그리고를 교 그리고 Q의 열을 우리는 P 그리고 not Q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쓰겠다라는 거다. 그러면 X 범위가 1보다 크거나 5보다 작거나 같고요.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당연히 요놈의 부정을 적어보면 요놈의 진리집합을 적어보면 얘는 2부터 얼마까지가 되겠다? 5까지가 되겠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위에 또 여기서 보면 자, 각각의 진리집합들이 나와 있어요.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역,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합집합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교집합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대표 문제 667번. U는 실수 전체 두 조건에 대하여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하라는 것. 자, 그러면 당연히 요놈의 진리집합은 P의 당연히 진리집합이 3과 2의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랑 3이 되는 거고요. Q의 당연히 진리집합은 4와 2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랑 4가 되는 거다. 따라서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합집합이라고 적은 후에 마이너스 2 그리고 3, 4라고 적는 것을 우리는 이것의 진리집합을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뭐 대단한 거 없이 하나씩 배우자. 자, 이제 이런 게 나온다. 670번. 요거 한번 직접 먼저 풀어볼게요. 670번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구하세요. 답은 알겠어요? 답은 3번인 것 같아요. 3번. 맞죠? 그래서 X제곱이면 X제곱이냐? 아니죠.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요 놈이 진리집합이 포함 안 되니까 틀렸고요.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며 곱은 0보다 크냐? 얘는 일명 발레라는 걸 찾으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얘 중에서 예를 들어 하나가 음수 뭐 마이너스 1 얘를 5라고 하면
얘는 성립하지만 여기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틀렸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죠? 요놈의 범위가 x가 마일보다 작고 1보다 큰데요. 얘의 범위도 똑같기 때문에 맞다가 되는 거다. 그리고요. 요놈은 틀렸죠? 여기가 0인데 여기는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포함 안 되는 거 찾았으니까 틀렸다가 되는 거다.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알겠지만 얘가 더 집합이 더 큰 거예요. 맞죠? 얘가 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것 중에 직사각형도 있는데 걔는 안 들어가는 거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이명제인데 얘는 알겠지만 문장에 따라서 난이도가 확 결정돼요. 말 어렵게 내면 어려운 문제야 되게. 알겠죠? 나도 가끔씩 틀려요. 잘 구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73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와 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일 때요. 이때 명제 Q이면 P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를 구하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여기에는 포함되지만 여기에는 포함 뭐 하는 거 찾아야 돼? 안 되는 것을 찾아야 돼. 그걸 우리가 기호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Q, 교, P의 여가 되는 거야. 거꾸로인가? 다시. Q에는 포함되지만 P에 포함 안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Q에는 포함되는데 P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해야 되니까 어느 부분이 되겠다? 요만큼이 거짓인 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도 표현한 대로 Q, 교, P예요. 우리가 요를 Q마 P라고 하죠. 그래서 요 놈이 딱 뭐가 되는 거냐면 저것을 거짓임을 보이는 딱 원소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들, 그러니까 딱 요만큼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원소들이면 발레라고 부르겠다라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명제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문제 676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진리집합 라지 P, 라지 Q. 그때 명제 not Q가 P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구하라. 그럼 저걸 진리집합 쓰면 Q의 여가 포함이 되는구나. 누구의? P에 포함이 된다. 됐어요? 그랬을 때 항상 옳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직관적으로 그려볼까요? 말 그대로 P, Q요. 이렇게죠. 직관적으로. 즉 Q가 어디라는 거야? 요 놈의 바깥 부분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직관적으로 그리면 요렇게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P와 Q의 여의 합은 P가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P와 Q의 합은 U가 되냐? Q의 여가 Q는 지금 여기 바깥 부분이죠. 여기 바깥 부분이고 P가 지금 이 부분이니까 합집합하면 U가 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2번이 맞고요. P와 Q의 교집합은 P냐? Q는 요놈의 바깥 부분이니까 겹치는 부분이니까 요만큼만 되겠죠. T.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Q의 여기 바깥 부분과 그 다음에 Q는 또 요놈의 바깥 부분이야. 그놈을 뭐 하게 되면은 교집합이면 여기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못 채우니까 Q가 되는 건 아니다가 되겠죠. P의 여가 여기 바깥 부분과 Q의 합집합, Q라는 것도 요놈의 바깥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안을 못 채우니까 U도 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그대로 그린 다음에 그 대신 Q가 이것의 바깥 부분이라는 것만 인지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다. 진짜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다 했죠? 거의 다 했어. 한 번에 하고 밑에 거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 자,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P와 Q.
그랬을 때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합을 구하라.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저게 참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진리의 집합을 구해서 P가 Q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건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정수 구할 거니까 그냥 정수를 쓰는 게 바로 낫겠죠? 자, 그럼 K는 얼마부터 되겠니? 라고 물어볼 거다. K 얼마부터 되겠어요? 6부터가 되겠죠. 6을 집어넣으면 P의 진리집합이 Q에 딱 포함되는 첫 번째 값이니까 7도 되겠니? 그렇죠. 8도 되겠니? 그렇죠. 9도 되겠니? 되겠죠. 자, 10은 되겠니? 안 되겠죠? 여기에 10을 들어가게 되면 이 10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안 돼서 되는 것은 6, 7, 8, 9가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도록 하는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이것도 아주 간단히 풀고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세요. 옆에 문제는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과 거짓. 자, 그래서 683번 보기에서 참인 명제를 골라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더하기 6은 0보다 작다? 아니죠. 요거는 모든 되지 않으니까 틀렸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되냐?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이 항상 0보다 커나 같은데 맞나요? 다 되나요? 다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맞다가 되겠고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거다. 되나요? 되는 게 있죠? 맞겠고요. 어떤 실수에 대하여 절대값 x가 x보다 작다. 맞나요? 다 안 되나요? 다 안 돼서 틀린 건 다 안 되나요? 되는 놈이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뭐에 지금 틀린 건가? 틀렸다. 되는 거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고요. 마지막 거는 틀렸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제의 역과 대우. 다음 중 그 역이 참인 명제를 구하자. 그러면 전부 다 명제를 역을 적어야죠. 역이라는 것은 원래 A가 0이면 AB가 0인데 이걸 전부 다 바꿔서 읽어야겠죠. 거꾸로 다 읽어줘야죠. 이것이 역이겠죠. 자, 그래서 거꾸로 읽는 게 우리는 저놈의 역이 된다. 자, 거꾸로 가보자.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이다. 참 거짓. 참 거짓. 거짓. 안 되는 거 하나 있으면 거짓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거짓이죠. A 제곱이 1보다 커나 같으면 A가 1보다 커나 같다. 참 거짓. 거짓. 안 되는 거 있죠? 거짓. 더한 게 2보다 작거나 같으면 A가 1보다 작고 B가 1보다 작다. 참 거짓. 더한 게 2보다 작거나 같으면 A는 1보다 작고 B도 1보다 작다. 거짓이죠? 얘도 마찬가지. 안 되는 발레가 있죠? 뭐 얼마 있어? 뭐 음수 넣으면 3과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되는 게 생기니까 이거 틀렸죠. 자,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거 참인가요? 맞죠? 결국에 얘가 참이야. 근데 이거 참인 거를 누가 증명하래요? 누가 물어봤어. 참인 걸 증명하래. 어떻게 해? 이나야, 참인 거 증명 어떡하죠? 그걸 다음 시간에 배우겠다.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얘가 참이란 건 알겠죠? 근데 그 증명은 다음 시간에 그걸 배우겠다라는 거야. 알았죠? 자, 예를 들어 가자. 더한 게 짝수면 홀수니라는 거죠. 발레라는 게 있죠? 짝짝. 맞죠? 발레니까 이것은 틀렸다. 그래서 얘가 이제 참 거짓인 것은 오늘은 구별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참인 걸 증명할 거야. 알겠죠? 근데 오늘 한 번에 다 배우면 너무 힘들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689번.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이번에는 두 실수 x, y에 대하여 명제
x 더하기 y가 0보다 작으면 x가 3보다 작고 또는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참이 돼야 돼요. 더한 게 a보다 작으면 얘가 얘 또는 얘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참이 되는 a 범위? 딱 눈으로 봐도 잘 안 되죠, 요거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명제가 참인 걸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의 대우를 생각해 봅니다. 대우라는 것은 우리 결론을 부정해서 앞에다 적고요. 가정의 부정을 뒤에다 써주는 거야. 그럼 얘 부정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y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x 더하기 y는 a보다 크거나 같더라. 됐어요? 그러면 x가 3보다 커나 같고 y가 마일보다 커나 같으면 더한 거는 됐어요? 얼마부터 이게 전부 다 되겠니라는 거죠. 되려면 얼마부터 되겠어요? a가 얼마부터 지금 성립해? 2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a가 2보다 뭐 하면 다 되겠어? 작거나 같으면 다 성립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2부터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명제라는 게 직접 읽으면 어려울 때가 있더라. 그럴 때는 그것의 대우를 조사해 보는 거야. 그러면 그 대우는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제가 어려우면 대우, 또 그게 어려우면 또 다시 대우. 알았죠? 이런 식으로 대우들을 조사해 가면 되는 거다. 자, 마지막 하나고요. 밑에 거 풀고요. 그렇죠? 대수를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마지막 3단 논법. 자, 세 조건에 대하여 P면 Q이다.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면 P면 R이다가 참이다. 근데 명제가 모두 참일 때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일단은 요놈에 의해서 3단 논법에 의해서 P면 Q이다. Q이면 not R이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대우들을 적어줘야 돼. 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 거고 얘 대우는 R이면 not Q이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엔 요렇게 3단 논법이 연결돼서 R이면 not Q이면 not P다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다. 자, 답 냅시다. P이면 not R이냐? 맞죠? not Q이면 not P냐? 맞죠? R이면 not Q이냐? 맞죠? not P면 R이냐? 4번이 틀렸죠? R이면 not P냐?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4번만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밑에 거 풀고요. 알았죠? 대수 나갑시다. 30분까지 할게요.